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NCS 직업기초능력 최신화 동향에 대해서 12번에 걸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원의 김진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블라인드 채용, 공정 채용 하면서 직무능력 채용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직무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분야의 일을 잘하는 능력, 입니다. 그러면 직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 분야 특정 분야, 기술, 지식 등을 갖고 있는 직무 수행 능력이 있고 어떤 직업인이든 어떤 직무를 하던 공통적이면서 기본적으로 갖추는 직업 기초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직업 기초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채용 공고부터 또 서류, 또 필기, 면접 과정에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특히 필기 시험에 많이 활용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NCS 직업기초 능력을 어떻게 하면 최신화할지에 대한 연구를 작년 이맘때 이제 시작을 해서 간단하게 했고 그 연구에 기반해서 올 한 해 직업기초 능력에 대해서 특히 가이드북, 이제 예전에는 우리 교수자용 매뉴얼, 학습자용 워크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최신화했습니다. 그 부분을 한 영역씩 이제 지속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설명드릴 부분은 특히 이 최신화 연구에 대한 과제 개요, 그리고 어떻게 추진을 했냐면 전문가들 포럼을 중심으로 이제 이슈를 도출을 했고 특히 그렇게 도출된 부분에 대해서 최신화 방향을 어떻게 할지 큰 그림, 또한 이제 영역을 어떻게 개편을 할지, 또한 이제 가이드북을 어떻게 최신화할지, 그리고 이제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된 채용,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채용에 활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의 교육 과정에 써야 되고 아니면 이것을 인증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이 제도적인 부분을 이제 좀 방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론 부분이 나왔어요. 이 과제는 작년 11월 28일부터 이제 한 3개월에 걸쳐서 올 초까지 이제 끝냈는데요. 한국직업자격학회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추진 배경은 이제 직업기초능력 교재, 예전에는 교재라고 했고 특히 구체적으로 교수자용 매뉴얼, 학습자용 워크북이라고 하는 부분이 기간이 꽤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내용적인 부분이 조금 너무 올드하다. 이걸 좀 업데이트해야 되는 그런 니즈가 있었고, 또한 관련 법이 이제 자격기본법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법이 개정이 됨으로써 NCS에 대한 그런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취준생들이 워낙 이제 이 필기에 대한 그런 어려움, 그런 부담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완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배경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직업기초 능력을 어떻게 최신화할지 많은 전문가 의견을 이제 들었더니 이게 4차 산업혁명, 이게 미래 환경에 대해서 직업 영역들이, 직업 능력들, 역량들이 많이 바뀌고 있으니 그게 이제 지금 잘 되어 있는지 이 타당성을 한번 분석을 해보자. 그리고 이제 교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수자용 매뉴얼, 그 다음에 학습자용 워크북이 너무 이제 올드하니까 이 내용들이 과연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을 분석을 하자. 그리고 현재 지금 공공기관 중심으로 직무능력 중심 채용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 채용에 대한 실태 분석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향후에 이게 뭐 자격화를 할지 아니면 패스페일로 할지 인증제로 할지에 대한 제도를 한번 지금 검토를 해보자. 이렇게 크게 4개 꼭지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문헌 검토를 했고 또 전문가 포럼을 했고 설문조사를 해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실시를 했어요. 크게 첫 번째 포럼은 우리 직업기초능력 개념이 무엇인지, 많은 사람들은 직업기초능력을 하면 실제 재직자들이 공통적으로 수행해야 될 그 인성적인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직업기초능력이라고 하면 입직자 수준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능력이라고 개념화했습니다. 또한 영역은 지금 현재 이제 국가 차원에서 크게 대영역으로 10개, 그리고 하위 영역으로 34개, 총 4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과연 이 부분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에도 적합한지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했고요. 또한 이제 두 번째 포럼에서는 직업기초능력 현재 교재, 기존의 이제 교수자용 매뉴얼, 학습자용 워크북을 어떻게 업데이트해야 될지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채용 문제, 공공기관 필기 문항을 만드는데 많은 공공기관에서 이제 문항을 외주화해서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문항의 질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걸 어떻게 해소를 할까, 개선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또한 이제 제도화 방안이라는 것은 이 직업기초 능력을 이제 자격화를 할지 아니면 직업기초 능력 교육과정에 어떻게 이제 넣어야 될지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이제 개념부터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제 직업기초 능력 현재 들어가 있는 그 정의들이 과연 표준
이렇게 딱 표준으로 정해져서 뭐 활용 이제 뭐 그 고칠 수도 없어야 되는 건지 뭐 이제 이런 그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하나의 이제 참고 자료로서 얼마든지 그 직장 생활이나 실생활 상황에 따라서 이 맥락에 따라서 이제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참고 자료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 제시 방법도 의사소통 능력이다. 이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이게 관찰 가능한 행동 그 동사로서 나중에 측정, 평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영역 재설정. 특히 이제 미래 사회에서는 뭐 디지털 리터러시나 뭐 러닝 커패시티라는 또 이제 융복합 역량 이런 부분이 이제 같이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또한 NCS 안에는 이 직무 수행 능력, 이 능력이라 하면 지식, 기술, 태도의 합이다라고 해서 이 태도적인 부분과 우리 직업기초 능력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도 지금 이제 그때 논의가 됐었고요. 수준, 지금 현재 상중하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 상중하를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 연구 보고서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업기초 능력 교재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교재하면 꼭 교과서라고 해서 정답이 있고 뭐 이렇게 좀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절대 이건 교재가 아니라 향후 이제 어떻게 쓰일지에 대한 그런 가이드북으로서 활용을 해야 한다. 그래서 올 현행화 사업에서도 가이드북이라고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교재 개발 방식은 기존에는 이제 그 정부에서 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교재를 개발했는데 향후에는 민간에서 개발하고 이제 정부에서는 고시 형태로 해서 상시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제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교재 내용도 최신화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고요. 기타 이제 뭐 이 교재가 만약에 오류가 생기면 또 이것을 이제 직업기초 능력의 필기 문항에 문제화하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이 교재를 만든 곳에 되어 있는 그 뭐 이제 귀책 사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각자 활용하는 데에서 그것을 얼마든지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채용을 이제 저희들이 공공기관 중심으로 직무능력 중심 채용을 이제 확대를 했는데 과연 직업기초 능력을 어느 정도 활용하는지 실제 많은 공공기관에서 직업기초 능력을 많이 필기시험에 활용하고 있고 필기시험에만 활용되는 건 아니에요. 채용 공고 낼 때 채용 설명 자료에도 넣고 우리가 인적사항 이제 서류 자기소개서 할 때도 직업기초 능력에 대해서도 씁니다. 또한 필기에도 쓰이고 이제 면접에도 쓰이는데 지금 이제 그 취준생들이 그 인지하기에는 직업기초 능력에 대한 필기의 이쪽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최근에는 우리 경영평가에도 반영되었듯이 직업기초 능력보다는 직무 수행 능력의 비중을 더 확대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 시 적용 방식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채용할 때 우리 공공기관에서 인재상에 있으면 그 인재상에 맞는 또 그 직무에 맞는 적합한 사람을 뽑는 그 제도가 이제 블라인드 채용, 공정 채용, 또한 지금 직무 능력 중심의 채용이라고 하는데 직업기초 능력 기본 소양 정도로 패스 페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점수화 해가지고 이제 약간 이제 필터링 과정에서 활용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소양을 걸러내는 걸로 활용을 해야지 이렇게 사람을 이제 조금 탈락시키는데 활용되는 건 조금 아니지 않냐 이런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준으로서의 관여, 과연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관여를 하는지 이게 그냥 하나의 가이드북으로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채용에서 사실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그 각 공공기관이 채용에 대한 그런 평가 도구를 개발을 하고 그에 대한 필기 문장을 만드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공개한 그 직업기초 능력에 대한 가이드북은 하나의 그 평가 문제를 만드는 참고 자료를 제공할 뿐 여기에 나온 내용이 그 공공기관에서의 필기 문항이 그대로 활용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임 소개제도 분명히 해야 된다 이런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제도화할 때 이 직업기초 능력을 자격화해서 이 자격을 따면 누구든 이제 어떤 공공기관 아니면 민간기관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제 이런 논의가 있었고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연구로서 포럼에서 전문가들 의견이 이렇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직업기초 능력 활용이 이제 꼭 채용뿐만 아니라 채용이 되기 위해서는 어차피 채용이라는 게 평가인데 우리나라의 정규 교육 과정에도 이제 직업기초 능력이 활용될 수 있도록 국어, 영어, 수학 이게 아니라 국어를 통한 의사소통 능력을 어떻게 키워야 되고 수학을 통한 우리 문제 해결 능력, 수학을 통한 수리 능력을
어떻게 키워야 되고 통계 기법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등등 기존 이제 교육 과정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내용을 논의를 했습니다. 자,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최신화 방안을 이제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한꺼번에 확 바꾸면 지금 많이 이제 직업기초 능력을 활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 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오류가 된 부분을 고치는 쪽으로 굉장히 최소화해서 이제 단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자. 직업기초 능력도 영역도 한번 장기적으로 연구를 하고 가이드북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채용에 활용하는 부분을 장기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자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보시면 단기적으로는 이제 우리 NCS 원래 있던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제 업데이트하는 형태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리터러시라던가 뭐 러닝 커페터시 같은 융복합 역량들을 좀 포함할 수 있도록 영역에 대한 논의를 조금 해보자. 그리고 이제 가이드북도 단기적으로는 이제 명칭이라던가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이제 바꾸자 이제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제가 계속 11번째 설명드릴 부분이 단기적으로 우리 직업기초능력 가이드북을 어떻게 최신화했는지, 현행화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수정 보완도 이제 우리 NCS 위키처럼 항상 이제 국민들이 보고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올리면 우리 직업기초능력에 피드백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제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직업기초능력 이제 채용에 대해서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도 국가 차원에서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습니다. 공정채용 가이드라인, 뭐 블라인드 채용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직무능력 중심 채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는 가이드라인이 있으니 조금 더 구체화해서 출제 가이드라인을 주자라는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실제 이 출제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출제하는 그 기관들을 인정할 수 있게끔 질관리를 하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직업기초능력 최신화 방안에서 먼저 영역 개편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 1안을 채택을 했어요. 이 영역들 크게 10개 영역에 34개, 총 44개 영역에 대해서는 영역을 유지하는 쪽으로 하고 일단 온라인 제시 방식을 해야지 예전에는 교재로 막 배포를 했는데 교재가 배포가 됨으로써 이게 또 이제 비즈니스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게 상품화해서 교재를 돈을 받고 파는 부분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직업기초능력 이제 가이드북은 개선된 것은 연말에 우리 NCS 홈페이지 www.ncs.go.kr 안에 직업기초능력 그 부분에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혼란을 최소화하고 지금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신경을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직업기초능력을 교재라는 용어는 이제 안 쓰고요. 가이드북이라는 표현을 썼고 개발 주체도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기존에도 이제 담당을 했고 현재에도 계속적으로 할 부분이고요. 하지만 활용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교육부, 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뭐 특성화고등학교, 그 다음에 전문대학 아니면 이제 4년제 대학에서도 교양교과에서는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활용하는 쪽에서 이것을 얼마든지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범위를 명확하게 지금 단기적으로는 해당 내용, 그러니까 학습 목표 등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그 내용, 그 사례를 조금 업데이트하고 최신화하고 그 다음에 활동 부분, 그 다음에 내용적인 부분을 최신화하는 쪽으로 이제 저희들이 진행했다는 부분 말씀드릴게요. 그 단기적인 개편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체계를 보시면 크게 학습자용 워크북, 교수자용 매뉴얼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가이드북이라고 통일을 하고 학습자용 안에서도 학습 활동이 사례가 있고 활동이 있고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습 평가라는 부분은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는 쪽으로 학습 평가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자꾸 채용에 이제 문제화돼 가지고 이 필기시험, 채용 필기시험에 문제화돼 가지고 이제 문제가 이제 많이 발생됐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뒤로 뺐어요. 그래서 학습 정리 확인하기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 정리 확인하기는 이 학습에 대한 학습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는 형태로 그리고 또 직업 생활이라던가 실생활 맥락에 대해서 답은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저희들이 명확하게 이제 공시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답이 정답이냐 아니다 이것 갖고 지금 설왕설래할 필요가 없고요. 그 공공기관에서 채용할 때 쓰이는 그런 문제라고 한다면 그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맥락에 맞게끔 지금 문제가 나간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수자용 이제 그 가이드북도 학습자용과 교수자용의 차이는 교수자용에는 이 지도 지침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각 영역별로 이 지도 계획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 이제 사례가 있고 활동이 있고 이제 내용이 있고 하는 부분. 그리고 특히 교수 자료가 있어서 더 이거 공부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자료가 들어가 있다는 거. 이 부분이 이제 조금 다른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공부하고 싶다고 하시면 학습하고 싶으시면 이제 학습자용 워크북, 학습자용 가이드북 중심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향후에 계속 이제 강의할 부분도 학습자용 이제 워크북 중심으로, 학습자용 가이드북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개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홈페이지 안에 수정 보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현재 이제 NCS도 NCS 위키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의견을 쓰면 그게 이제 NCS 개선 부분에 이제 활용이 되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이제 수시 보완 체계를 만들자 뭐 이런 차원이고 가이드북 체계 개선도 일단은 가이드북의 이게 장기적으로는 체계 그다음에 제시 수준도 뭐 상중하 아니면 재직자 뭐 입직자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건 장기적인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거는 연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지금 이제 활용하고 있는데 활용하는 데서는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지금 채용 공고 단계, 필기, 면접 이런 데서 활용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문제점이라는 것은 현재 그 직업기초 능력 필기 문항을 만드는, 제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시간이 좀 제약되어 있고 그리고 예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한 문장을 만드는데도 많은 전문가들이 투여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2만 원을 줘야 되는데 지금 뭐 예산 부족 때문에 뭐 5천 원을 준다. 그러면 그 문제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조금 이제 직업기초 능력도 문제를 조금 문제 은행식으로 조금 차곡차곡 데이터화해서 이 부분이 각 공공기관마다 막 별도로 만들지 않아도 되게끔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런 의견도 있었고 단기적으로는 현재도 그 정부에서 이 직업기초 능력 혹은 이제 브로드하게 공정 채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블라인드 채용의 가이드라인이 지금 제공되고 있지만 보다 더 구체적으로 직업기초 능력에 대한 이제 그 추제 가이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외주화하는 그런 컨설팅 업체의 문항을 만드는 그 컨설팅 업체가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도 조금 인증을 하라. 특히 이 공공성을 갖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같은 데에서 이 기관은 굉장히 좋고 잘하고 있고 이 기관은 뭐 못하고 있다. 그리고 직업기초 능력을 나중에 다 나오면 타당도 분석을 해서 과연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신뢰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조금 할 필요가 있다. 막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업기초 능력을 주로 이제 교육기관에서도 활용하는데요. 현재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이미 활용을 하고 있어요. 직업기초 능력 평가가 이제 특성화고 중심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도 대학 기본 역량이라고 해서 지금 직업기초 능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국어, 영어, 수학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초, 중, 고 그 정규 교육 과정 안에도 직업기초 능력을 반영을 해서 그러니까 문제를 풀린다 하더라도 왜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에 대한 직업 맥락, 생활, 뭐 상황 이런 맥락적인 요소들을 같이 접목시켜 가지고 이제 수학도 뭐 수학이나 국어도 이제 그 교육 과정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에서도 활용되고 있고요. 채용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용 안에는 모든 기관들은 그 기관의 인재상에 맞게끔 공통 역량도 있고 직무 역량도 있고 기본 역량도 있고 직업기초 능력도 있는데 기본 역량 안에서 직업기초 능력을 많이 활용하고 있더라. 그리고 이제 직무 수행 능력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조금 뭐랄까 이렇게 접목시키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논의할 상황입니다. 그리고 직업기초능력 제도 운영 방향은 이제 정규 교육과정 안에서 직업기초 능력을 함양을 하자. 그리고 직업기초 능력을 하고 있는 교육과정을 인증을 하자. 아니면 직업기초 능력을 가르치고 있는 그 기관을 인정하면 채용할 때 이 기관을 통한 친구들은 뭐 패스할 수 있도록 한다던가 뭐 이런 것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공공기관이 굉장히 작은 2명 뽑는데 3명 뽑는데 이런 데서 또 직업기초 능력 필기 문항을 막 만들고 하기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성 있는 공공기관에서 문제은행을 만들어서 하면 더 좋지 않겠냐, 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직 이제 이거는 장기적으로 계속 검토할 과제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현재 직업기초능력이 채용, 공공기관 채용에서 이게 필기문항의 비중이 좀 많았다면 직업기초능력보다는 직무수행능력 쪽, 직무수행능력은 그 기관의 특성에 맞는 뭐 전기는 전기 분야, 아니면 뭐 기계는 기계 분야, 정보기술은 정보기술 분야, 그 직무의 특정한 핵심 지식기술 관련된 부분을 보다 더 비중을 높여서 이제 시험을 보자. 그리고 직업기초능력 인증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업기초능력을 패스페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인증서를 발급을 해서 굳이 또다시 채용할 때 시험 문제를 안 본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인증서를 이제 뭐 제출을 하면 바로 패스할 수 있도록 하자. 이제 이런 차원입니다. 결론민 제언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 최신화 연구는 지금 NCS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이제 검색을 하면 누구든 보실 수가 있고요. 최종적으로 직업기초능력은 저희들이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입직 수준의 최소 기준으로 개념 정의를 했고, 모든 직업인이 공통적으로 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능력.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아주 그냥 코어니까 핵심 능력 아니냐, 어떤 사람들은 아주 베이직 아니냐, 뭐 이러기도 하는데, 영어로 얘기하면 파운데이셔널, 아주 기본적인 커먼, 공통적인 이제 컴피턴시다. 그래서 파운데이셔널 커먼 컴피턴시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직업기초능력 재정 및 이제 보급 목적은 일단 직업기초능력은 키우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에 활용되고 훈련에 활용되고 이런 채용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어떻게 각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활용 가이드를 좀 제공했으면 좋겠다. 교육 분야에서는 이렇게 활용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채용에서는 이렇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활용 가이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직업기초능력 향후에 이제 가이드북으로 명칭을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 표준이니까 이대로 써야 돼. 이거 안 쓰면 우리는 안 돼. 이게 아니라 가이드북으로서 이 개발의 목적, 그리고 세부 내용 활용 시 주의점 등을 명시를 해서 이것은 각 상황에 맞게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시를 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시 보완 체계라는 것은 우리 NCS 홈페이지에도 직업기초능력 수시 보완 체계를 만들어서 이런 게 오류입니다. 이걸 고쳐주세요. 이런 내용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우리 직업기초능력 최신화 연구에 대해서 요약을 했고요. 향후에 어떻게 이걸 기반으로 이제 우리 직업기초능력을 최신화했는지, 또한 각 영역별로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